네, 오늘은 심볼릭 컴퓨팅을 지원하는 심파이라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간단하게 볼 거고, 어, 그 전에 이제 심볼릭 컴퓨팅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어, 두 장의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뉴메리컬한 컴퓨팅을 했을 때 그 뉴메리컬하게 그 숫자에다 실제 어떤 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을 저장했다면 심볼릭 컴퓨팅은 이제 심볼릭의 그 말 그대로 어떤 문자나 부호로 뭔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날리틱하게 계산한다라고 하죠. 아날리틱하게 계산한다고 하는 게 결국 알지브릭하게 계산하는, 알지브릭 우리말로 대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에다가 손으로 계산해서 이제 뭐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뭐 어떤 적분 미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심볼릭 컴퓨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는 컴퓨터가 어떤 계산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거, 그걸 이제 뉴메리컬하게 계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뉴메리컬한 방법하고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심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텐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파이에서 이제 정의하는 어떤 어, 변수, 이제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심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뭐 x의 제곱, x 세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문자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해하는 거죠. 아, 이해한다기보다는 수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되는데, 특히 그래프 중에서 이제 트리 형태로 되는데, 이제 트리 형태 또는 그래프 형태는 노드가 있고 노드에 연결된 이런 엣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1과 그다음에 이거랑 세 개를 더한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거는 2와 이게 곱해진다라는 거고, 파워는 우리 영어로 어떤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몇 승, 이걸 지수승이 지수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지수승,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제곱승, x의 제곱승한 거에 2 곱하고 더하기 1 한다, 이런 의미가 이 지금 트리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 심볼로 저장한 x와 y의 그 변수가 x, y일 때 이걸 이름을 다르게 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x, y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저장한 x랑 y라는 어떤 변수고, 이 변수라는 건 어떤 컨테이너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 x의 y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어떤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x 더하기 y를 하면은 실제로 2x 더하기 y라는 우리의 그 기호 그대로의 이제 여기가 저장이 되고, 여기 더하기 y를 하면 얘가 2x 더하기 y 더하기 y, 또는 얘가 만약 정리를 하면은 2x 더하기 뭐 2y,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expand 하면은 뭐 지금 a의 3승하니까 2x 더하기 y의 3승을 전개해줘요. expand가 우리말로 이제 전개하다는 건데, 그럼 8x의 세제곱 뭐 플러스 뭐 12가요? 아닌가? 네, 12x제곱 y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머지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듯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expand. 팩토라이즈 한다. 팩토라이즈 우리말로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거 이제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죠. 그래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심플리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여기 설명이 없지만 함수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아까 변수는 심볼이라고 썼는데, 이제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고, 펑션이라고 하는 거에 안에 y라고 하는 걸 넣게 되면 y라는 심볼로 정의된 함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y는 뭔가의 함수일 텐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함수는 수학적인 함수고,
여기에 있는 yx라고 하는 지금 여기 가로 열고 닫는 건 이거는 마치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함수죠. 여기 x를 넣으면 여기 함수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가 yx라는 어떤 심볼에 대한 x라는 심볼에 대한 함수 y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클래스처럼 얘가 어떤 yx라는 함수를 나타내고 거기에 점하고 diff 하면 이거를 x로 미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substitution, 우리말로 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x 더하기 1을 지금 코사인도 이것도 심파이에서 불러온 코사인이어야 되나? 아마 그럴걸요. 네. 심파에서 불러온 심파의 밑에 있는 코사인을 불러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x라는 변수를 넣게 되면 코사인 x라는 그 심볼릭한 표현이 되고 거기 더하기를 하고 여기에 x 대신에 y를 넣으면 이 y는 변수일 수도 있고 우리 심파이의 심볼릭한 변수일 수도 있고 심볼릭한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뉴메리컬하게 실제로 숫자가 들어있는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 이 표현이 이제 코사인 그냥 y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죠. 아니면 여기 숫자였다면 숫자를 넣어가지고 코사인 뭐 여기 뭐 1을 넣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 아예 명시적으로 숫자 0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x에다가 0을 넣는다 이런 의미고 x에 y 승했을 때 여기 y에다가 어, 네. x에 y 승을 뭐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벨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벨리에이션이라는 건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8도 이것도 좀 심파에서 불러온 스퀘어 루트에 대해서 뭐 스퀘어 루트 8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루트 8이 되는 거고 이게 루트 8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루트 8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표현을 이제 실제 계산은 이제 이벨리에이션 한다. 그래서 이벨리에이션에 f가 붙은 건 플로팅하고 우리 플로팅 한다는 말 플로팅이라는 변수가 보통 이제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죠. 플로팅 베리어블로. 소수점을 가진 변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아까 그 결과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루트 8 계산하면은 이제 2점 뭐8 정도 되려나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게 어, 필요하다. 왜냐면 얘가 심볼릭한 어떤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숫자를 넣게 되면 이게 자릿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100자리까지. 지금 이거는 파이라는 심볼릭한 거를 이제 불러왔을 때 심파에서 정의된 파이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100번째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해 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3.14 뭐 저는 못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 100자리까지 나오겠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칼큘러스 이게 미적분학이라고 하죠. 미적분에 대해서 주로 보면은 F는 differentiation 우리말로 이제 미분이죠. 익스프레션을 쓰면 익스프레션이 뭔가 뭐 x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x의 함수인 y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익스프레션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익스프레션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x로 미분하는 거죠. 여기에 이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만약에 익스프레션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 함수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1 더하기 dx dy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심볼릭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변수가 x일 때 미분하고 x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두 번째 미분, 얘는 세 번째 미분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심볼로 미분할 수 있죠.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명시적으로 써 있죠. 인테그레이트 적분이죠. 이 익스프레션을 이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어떤 fx가 있으면 막 x가 있다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적분해 달라고 만약하면 x 세제곱이라는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통 이제 부정적분은 부정적분 상수 c가 붙잖아요. 저희 어, 부정적분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제너럴한 익스프레션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변수에 대해서 시작과 끝 값을 주고 정적분 스테릭한 인테그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에
x 4제곱에 0에서 1을 넣었을 때 값인 4분의 1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무한대도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무한대를 여기다 뭐 끝에다 이렇게 넣는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줘. 그래서 0분의 1까지 x 제곱분의 1을 만약에 적분하게 되면은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래서 네, 네, 그렇죠.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고 x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플러스 되면서 x의 마이너스 2승 되듯이 x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하고 이제 무한대까지 넣게 되면은 일단 x분의 1에 무한대 넣으면 0이 되고 빼기 마이너스 0을 넣으면 안 되네. 1부터 무한대까지로 할게요. 그러면 1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도 넣는데 무한대를 그냥 5를 두 번 쓰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퀘이션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퀘이션이라는 게 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어, 뒤에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심파의 이퀘이션이라는 걸 불러오게 되면은 두 개를 넣어요. 보통 이퀘이션이라는 거 우리말로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 이퀘이션. 좌우가 같다. 같을 의미를 써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션과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이 같다. 두 개식이 같은 거를 놓는 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왼쪽이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 왼쪽을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이퀘이션에 만약에 점하고 뭐 이퀘이션에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해서 점하고 LHS 레프트 핸드 사이드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주고 여기에 RHS 하면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식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두 개로 변수를 넣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퀘이션을 썼을 때 이거를 풀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는 거죠. 솔루션 오브 이퀘이션 또는 우리가 근이라고도 하죠. 루트를 찾는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넣으면 익스프레션이 0이 되는 익스프레션은 좌우가 있는 게 아니고 좌우가 이꼴 하면은 등식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하나로 모른 다음에 이꼴 0을 넣게 되면은 이거를 0으로 만족시킨 여기 심지어 그냥 여기에다가 이퀘이션을 넣으면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꼴 0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등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솔루션을 풀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익스프레션을 넣어도 익스프레션의 오른쪽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오른쪽이 0이 되는 그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준다. 그래서 뭐 x 제곱 빼기 1이 만약 익스프레션이었으면은 얘를 0으로 만족시켜주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걸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럼 x가 뭔지 찾아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을 주면은 x에 대해서 루트를 찾아준다. 이거 솔브랑 루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치는 어, 이 심파이를 보통 이제 쓸 때 사이파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언티픽 파이썬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넘파이 뉴메리컬 파이썬과 비슷하게 사이언티픽 컴퓨팅 할 때 많이 쓰는 사이파이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OD라고 하는 이 미분 방정식 푸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금 펑션 y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 x 가로를 넣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함수에다가 이, 어, 이 심볼릭한 변수를 넣어서 이게 심볼릭한 어떤 x라는 거에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하고 diff 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미분한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y 오브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y 프라임. 그래서 y 프라임이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뉴턴의 표현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 이게 라이프니츠의 제가 스페링을 잘 모르겠네. 라이프니츠의 표현법? 제가 이거 스페링 정확하지 않은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든 표현법으로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봤을 땐 뭘로 미분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간략하게 쓰기엔 좀 너무 쓸 게 많으니까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y 프라임이고 빼기 x 있죠? 빼기 x 더하기 y x 있죠? 그냥 더하기 y 라는 익스프레션을 지금 쓴 거예요. 얘는 미분을 포함하는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미분하는 식의 등식을 넣은 게 미분 방정식이고 지금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디퍼런시에이션 이퀘이션을 푼다고 해서 dsolve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dsolve에다가 미분을 포함하는 식을 넣게 되면은 이꼴 0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0을 만족시켜주는 해를 찾아요. 그럼 이거 해라는 거는 어떤 fx 또는 yx라는 함수를 찾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simplify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게 좀 사실 우리는 이걸 안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분처럼 어떤 제너럴 이퀘이션을 주는 C1을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임의의 상수 C1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머지 x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주고 이게 이제 지금은 솔루션이니까 yx 이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여기에 레프트 핸 사이드 하면은 이게 yx를 뽑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 지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식이죠. 식의 왼쪽, 그다음에 식의 오른쪽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여기에 자유 변수라는 거는 프리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거. 이 식에서 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 x랑 c1이죠. 거기에 따라서 y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y는 종속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c와 1만 정하면 y가 정해지는.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네,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또는 이니셜 컨디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지금 y0 이꼴 어떤 값을 주게 되죠. 만약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1차 상미분 방정식 first order ODE를 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나의 이니셜 컨디션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선 지금 y0 y에 0을 넣은 값이 y0라는 값이다. 근데 여기서 y0가 앞에서 제가 코드상에서 이렇게 y0라는 심볼 자체를 정의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뉴메리컬한 변수가 아니고 심볼릭한 변수지. 얘도 아직도 그냥 심볼릭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볼릭한 변수를 우리가 substitute에서 딕셔너리 형태로 넣을 수 있어. 딕셔너리 형태라는 건 뭐예요? 키와 밸류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그 substitute의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 밸류를 넣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substitute하고 ICS 한 게 결국 substitute를 하는데 아까 이 딕셔너리의 형태인 y0에다가 y0를 넣어라라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x에다 0을 넣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풀었던 문제가 C1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아까 y가 뭐였죠? 이 올드널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뭐였어요? 솔루션이 이 녀석이 C1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었나요? 네. 이거였거든요. 여기 x에 0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게 yx 이퀄이었는데 여기에다 yx y 0 대 x에 0 넣고 그럼 x에 0 넣으면 y 제로인데 y 제로에다 또 이 y 제로라는 어떤 심볼릭한 변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또 y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넣으면은 얘는 C1이고 더하기 0 빼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게 딱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y0는 심볼릭한 값이고 얘도 심볼릭한 값이지. 근데 y0는 종속 변수고 얘는 독립 변수. 사실 독립 변수라고 하기보다 어떤 이 식을 결정하는 상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변수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솔브라고 하는 걸 통하면 아까 솔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퀘이션을 푼다고 했었죠. 방정식을 푸는 거라서 이걸 방정식을 푸는데 자유 변수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정식은 x에 대해서 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1이라는 게 자유 변수니까 C1에 대해서 풀면은 y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주는 거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주게 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형태로 준 거를 이 C1에다가 지금 이 딕셔너리 형태를 대입을 하면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 그래서 키에 있는 값을 밸류로 넣는다 했었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딕셔너리 형태 C1에다가 y0 플러스 1을 넣는다. 그래서 여기 C1에다가 y0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퀘이션이 바뀌게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y0에다 1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y0에다 1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y0라는 심볼릭한 값에다 이제 진짜로 누메리컬한 1을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해서 1 더하기 1에서 2 x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지금 요 식에서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 지금 y0를 넣은 식이죠. yx 이꼴 x 플러스 y0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고 이게 지금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ution of y0라고 쓴 이 지금 여기에 저장된 식이 이건 거예요. 지금 심볼릭하게 저장된 식이죠. 그럼 요 식에다가 지금 프리 베리어블을 보면은 여기 프리 베리어블 뭐예요? x랑 y0죠. y0랑 x는 바뀔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x랑 y0에 대해서 프리 베리어블 놨을 때 오른쪽에는 식 따면 이거죠. 이제 여기다가 람디파이라는 게 중요한데 람디파이라는 함수에다가 일단 변수를 넣고 변수는 튜플로 두 개를 넣었어요. 여기에 튜플로 묶어가지고 또는 리스트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심볼에 대해서 써주고 이 심볼은 변수죠. 베리어블. 이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함수의 내용은 어떤 익스프레션. 이 익스프레션을 네, 함수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익스프레션이 요거죠. 이게 익스프레션이야. 여기에 대한 함수는 결국은 어, x랑 y0에 대한 함수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진짜 심볼릭한 펑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그 코드로 정의된 그 뉴메리컬한 어떤 그 프로그래밍적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함수의 정의가 수학적인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적인 함수가 있는데 이 람디파이라는 함수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적인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함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diff하고 이 y 지금 이게 변수의 함수의 이름이 y 언더스코어 x니까 이걸로 정의된 함수의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x랑 y 제로를 넣었을 때 그때 내용이 뭐다? 리턴하고 요식 우리가 앞에서 이 익스프레션 여기 넣은 식 x 플러스 y 제로 더하기 1에 2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이렇게 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딩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코딩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다 곱하기. 사실 우리 곱하기 할 때 이렇게 별 표시해도 주잖아요. 그다음에 넘파이의 익스포넨셜. 원래 익스포넨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함수나 또는 변수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x 빼기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코딩이 된 값을 계산을 해주는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람디파이를 쓰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1하고 1을 넣으면 여기다가 1 넣은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숫자를 주는 거지. 이제 계속 앞에서 뭔가 문자만 뽑아보면 우리가 계산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함수로 만들어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넘파이 어레이 같은 걸 넣게 되면 이제 예시로 지금 하나만 값을 넣은 게 아니고 넘파이 어레이를 넣으면 이 함수의 어떤 이제 병렬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값이 그 어레이에 해당하는 값이 전부 다 이제 어, 또 어레이로 리턴이 되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넘파이 어레이로 입력을 넣어서 병렬적으로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디렉셔널 필드라는 요 함수는 사실 뭐 예시로 든 건데 여기에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미분의 기울기로 가지는 그래서 얘가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에 대한 함수고 이게 심파이에서 정의된 심볼릭한 어떤 함수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볼릭한 펑션을 넣으면 람디파이로 이거를 함수로 바꿔주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죠. 넘파이 함수 여기에 변수에 지금 보면 넘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자들 제가 여기 넘파이로 정의된 인자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넘파이로 계산된 아웃풋도 넘파이고 인자도 넘파인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를 입력으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가진 함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xxyy라는 이 각각의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것처럼 그리드를 만들어서 그 그리드에 있는 xy 값을 쭉 넣으면서 이 각각의 위치마다 만약에 좌표계가 있으면 이 각각의 위치마다 다 xy 값이 있으니까 그걸 넣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계산해 준다. 그때 이제 이 값이 제가 아까 여기에 그 흐름 여기서 정의한 거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면 얘는 지금 f 프라임이거든요. f 프라임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y라는 게 있으면 y를 x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y dx.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 x, y라는 위치마다의 y의 기울기. 저희가 막 이런 식으로 이 각각 위치마다 기울기를 주는 게 마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y 프라임 이꼴 fx, y라고 하는 1차 상미분 방정식,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요. y 프라임을 우리가 x, y라는 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지면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되면 이제 디렉셔널 필드, 이제 각각의 위치마다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이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각각의 기울기를 dx, dy로 표현해서 기울기라기보다 이제 방향 벡터죠. 방향 벡터를 표현하게 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식을 보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y를 x로 미분했죠. 지금 x를 한 번 쓰고 두 번 썼기 때문에 얘는 y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y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도 그렇고 그냥 솔루션 풀어주는 솔브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다 익스프레션을 넣어도 익스프레션 이꼴 0을 되는 0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퀘이션을 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식을 넣어주면 식에 이꼴 0을 만들어서 등식을 만들고 이 등식을 풀어주는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준다. 근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y를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y 이꼴 0을 만족시키는 어떤 y 이꼴 fx를 찾아준다.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네,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이 흐름에 맞는 뭐 이래서 여기서부터 초기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뭐 흘러가는 뭐 그런 함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시면 실제 이걸 풀어보면은 일단 앞에서 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이제 y에 대한 한 번 미분이 됐네요. 여기서는 y 프라임 빼기 f가 뭐야? 여기 f는 이거네요. f는 f는 어떤 fx, y죠. 여기서 fx, y는 여기 지금 식에 따른 y제곱 더하기 x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죠. 왜냐하면 비선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냥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fx, y 이렇게 지금 식을 준 거예요. 이렇게 식을 줬는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라라고 했으니까 D 솔버 함수에 넣었으니까 이꼴 0을 만족시키는 걸 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푼다는 건 y 프라임 이꼴 fx, y를 푼다는 거랑 같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fx, y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제 음, 명시적으로 표현한 어떠한 그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푼다는 거는 y 프라임 이꼴 y 제곱 플러스 x를 푼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y 프라임 빼기 y 제곱 이꼴 x 또는 뭐 이거 빼기 이꼴 0을 푸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해가 아날리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아마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진짜 아예 완전 못 풀 때는 그냥 못 풀겠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 대부분은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같이 이제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서 풉니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솔루션에 가까운 이 함수를 찾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니셜 컨디션을 넣으면 이니셜 컨디션에 맞는 여기에 이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니셜 컨디션은 y에다가 0을 넣은 거. 여기 이건 숫자고 이건 숫자죠. 근데 y에 0을 넣으면 여기에 0을 대입되는 게 아니고 y 이꼴 0이라는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이 0이다라고 지금 넣어준 거죠. 이 이니셜 컨디션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요 식에 대한 초기값을 같이 놓고 풀어줘요. 엄청 편하죠. 손으로 안 풀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더 오브 x의 6승 그러니까 x의 6승만큼의 오차를 가지는 0 근처에서의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0,0 근처에서 여기 0,0 근처에서 어 솔루션이 맞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얘안 맞죠? 여기 기울기가 안 맞잖아요. 여기도 지금 안 맞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리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뭔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에서 여기서 구한 x의 5승을 포함하는 이런 다항식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안 맞고 여기는 정말 안 맞죠. 왜냐면 기울기를 여기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예 안 맞잖아요. 원래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안 맞죠. 여기도 안 맞고 다 안 맞잖아요. 아예 안 맞죠. 여기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예 안 맞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만 근처가 이제 잘 맞는 그런 어프로크시메이션 솔루션을 그려본 게 얘고, 그러니까 이 x는 다항식, 오차 다항식 형태로 표현한 거를 쓴 거고, 얘는 실제로 뉴메리컬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 가까운 어떤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풀면은 이렇게 된다. 뉴메리컬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